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을 받으시려는 분들 조금이라도 이자를 좀 줄이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은행에 찾아가면 잔액 기준으로 대출 받으실래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대출 받으실래요? 라고 은행원이 친절하게 물어보는데, 이게 무엇일까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픽스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픽스는요, 은행들이 조달하는 금리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은행이 그 막대한 돈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도 누구에겐가로부터 돈을 빌려오고, 그렇게 빌려온 돈을 우리에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요. 은행도 돈을 빌려오다 보니까 그 돈을 빌려오는 비용, 조달할 때 드는 이 이자 비용이 있습니다. 그 이자 비용을 우리는 조달 비용, 그리고 조달 금리, 그것을 코픽스 금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무엇일까요? 자, 먼저 잔액 기준 코픽스라고 하는 건요, 은행이 그동안 빌려줬던 모든 대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기존의 대출 잔액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동안 빌려줬던 모든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은행이 얼마의 이자를 지불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이 잔액 기준 코픽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에는 한 2%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올 초에 한 3%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한 4% 정도의 이자는 지불해야 우리가 대출을 받을 수가 있죠. 이처럼 과거에 저렴한 이자로 조달한 돈이 섞여 있어서 잔액 기준 코픽스는 금리가 인상될 때, 금리는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조금 천천히 올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반대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무엇일까요? 잔액 기준 코픽스는 그동안 빌려줬던 모든 돈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지난 한 달간 빌려준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평균적으로 은행이 얼마의 이자를 지불하느냐, 바로 이것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입니다. 지난 한 달간 빌려준 돈이니까 우리가 신규 대출 취급액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라고 우리가 말하는데요. 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한 달간의 이자이기 때문에 시장금리, 채권금리가 될 수도 있고요. 기준금리가 될 수도 있고, 은행의 고객들이 내는 예적금 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시장금리를 바로바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잔액 기준 코픽스는 과거에 누적되어 있었던 금리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가 됐던 금리 인하기가 됐던 좀 금리가 느리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기에는 금리는 빠르게 올라가지만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는 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금리 인상기에는 잔액 기준 코픽스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조금 유리한 측면이 있고요. 반대로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요, 빠르게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시장 금리를 바로바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한 달에 이자만 책정을 하니까요.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어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되는 시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조금은 이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제로 2010년부터 지금까지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와 잔액 기준 코픽스가 어느 정도의 이유를 보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이 시기는 금리 인하기 혹은 저금리 시기였습니다. 금리 인하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금리가 훨씬 더 빠르게 내려간다고 했죠. 실제로 보면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의 금리가 항상 이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금리 인하기 혹은 저금리 시기에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했었고요. 최근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느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올렸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서 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잔액 기준 코픽스를 역전을 하게 됩니다. 금리 인상기에는 이처럼 잔액 기준 코픽스는 느리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덜 인상이 되지만,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가 인상되자마자 바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이론적으로 봤을 때에는 잔액 기준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자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우리가 주택담보대출을 1, 2년 빌렸다가 갚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죠. 주택담보대출은 기본적으로 10년, 20년, 길게는 30년까지 장기간에 나눠서 갚게 됩니다. 그런데 그 30년이라는 오래된 기간 동안
그 기간 동안 수많은 금리의 인상기와 수많은 금리의 인하기를 겪게 되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이게 신규를 선택하든 잔액 기준을 선택하든 지금 이자를 덜 내냐 아니면 나중에 이자를 덜 내냐의 차이만 있을 뿐 전체 30년의 기간을 따져봤을 때에는 이자를 내는 총량은 크게 차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건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었고요. 그리고 금리가 인상되는 머지않은 미래에 집을 팔고 대출도 상환할 생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그 기간 동안에는 조금 느리게 움직여서 조금은 낮은 금리를 책정하게 되는 잔액 기준 코픽스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입니다. 네, 오늘 경제시사토크 사이다는 여기에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